안녕하세요, 유재학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를 받아보신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평가서가 어떤 관점에서 받는 문서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 자체가 목적이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속 증여 같은 세금 신고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거래의 기준을 감정평가로 하는 경우처럼 이미 정해진 어떤 목적을 진행하기 위해 받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그 평가가 어떤 목적을 전제로 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감정평가액이 다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동산이 달라서가 아니라 평가 목적이 달라서입니다. 먼저 담보 목적을 보겠습니다. 담보평가는 은행이 대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정확한 시세를 알아맞추라는 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담보물로서 적정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필요할 때 실제로 팔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도로나 공유지분처럼 이론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시장에서 쉽게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담보 감정에서는 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가격을 낮게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보라는 목적에 맞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도 다릅니다. 경매에서 감정가는 최종 가격이 아니라 경매를 시작하기 위한 기준 가격입니다.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무자도 채무를 갚고 나서 본인에게 남겨질 현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목적 감정평가는 권리에 제한이 있는 부동산이나 미등기 물건, 무단으로 설치한 가건물 같은 것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일단 전부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역시 그냥 높게 평가하려고가 아니고 경매라는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 증여, 특수관계인 간 거래처럼 조세 목적의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세법과 평가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감정평가라는 게 하나의 정답을 찍는 과정이 아니라 적정 범위 안에서 맞다고 인정될 만한 가격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 범위 안에 있다면 감정평가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재량의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조세 목적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범위 안에서 낮은 가격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높게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 역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해당 목적에 맞는 법령과 기준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쓰이는 목적이 다르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를 보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이 감정평가는 그 목적과 근거에 맞게 만들어졌는가? 감정평가는 가격을 받아보는 문서라기보다 특정 목적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이 기준이 정리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감정평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기준만큼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왜 감정평가를 받으려는지, 그 목적이 평가사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는 다른 방향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상감정은 주소지보다 중요한 게 평가 목적부터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에서 평가 목적이 왜 중요한지 정리해봤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유재학평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